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6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과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부분들 손수호 변호사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그 영장 심사가 6시간 40분 걸렸고 9시 반 정도에 서울구치소 도착해서 지금까지 대기 중인데 지금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떤 걸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까요? 네, 오늘 진행한 절차가 영장 실질 심사죠. 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였고요. 예. 그런데 양측의 입장을 듣고 또한 판사가 직접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하지만 이제 신문 절차가 끝나고 곧바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문 과정에서 양측이 한 여러 가지 의견 진술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고 또한 양측이 새로이 제출한 서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현재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늘 9시쯤에 신문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그렇게 늦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장 오래 걸린,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된 영장실질심사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에 이제 서훈 전 실장이었거든요. 10시간 예.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결국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사례가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 시작 시간이 오후 2시 15분이었고 또한 9시경에 끝났고 네. 현재까지 약 4시간 정도 판단하는 중인데요. 그렇다면은 실질 심사가 종료된 후에 판단하는 시간은 아직까지 뭐 아주 오래 걸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은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새벽 나올 거란 예상이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영장이 나왔던 경우를 좀 보면 영장 실질 심사가 종료되고 구속영장 발부 결정까지 약 8시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이번 발부 여부는 좀 몇 시쯤 되면 알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충분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또 그동안의 전례를 볼 때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면 나오지 않겠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예.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짐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판단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몇 시 전에는 무조건 결과가 나와야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려울 테고요. 네. 그리고 또 양측이 대단히 격렬하게 충돌했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따져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네, 변호사님 오늘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남세진 부장 판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영장 심사 끝나고 지금 발부나 뭐 기각 여부 확인할 때 네. 남세진 부장 판사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도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또한 예.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지 이런 배당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예.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없고 또한 상위에서 판단할 수도 없는 굉장히 고독한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되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영장이 기각된다면 더 이상 서울구치소에 유치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풀려나서 원래 있었던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그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반면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제 구금 상태에 놓입니다. 서울구치소에 계속해서 구금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발부된 영장을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이제 제시하고 이제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 수용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에도 이제 기간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칙은 그 10일 내에 공소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10일을 한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최장 20일간의 특별검사 차원의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이 보장되게 됩니다. 예, 그 오늘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최장 2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전에 뭐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공소 제기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 있습니다. 예. 즉, 수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상태에서 경찰 또는 검찰, 이번에는 특별검사가 되겠죠. 예.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피의자의 구속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구속 수사 결과 공소 제기를 해서 즉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피고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2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심급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2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차례 걸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최장 6개월, 또 2심에서도 3심에서도 역시 6개월,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럴 경우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처럼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6개월이 넘어서 풀려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법원 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거주지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뭐 누군가의 만남을 제한한다든지 연락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보석으로 풀어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경찰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이고요. 예. 조합해서 3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계는 경찰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장 예. 20일이 되어 있고 공소 제기돼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각 심금별로 최장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장 20일 구속할 수가 있는데 20일 안에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기면 거기 그 단계에선 최장 6개월 구속 그 기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 수사가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특검법 이번 그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3대 그 특검법에 따르면은 재판을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진행해라. 예. 이런 규정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심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예. 판결 선고를 그렇게 하도록 해서 재판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상, 일반 규정상 2심과 3심에서도 6개월까지는 구속이 가능합니다만 예. 특검법상의 재판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정이 지났으니까요. 어제죠. 영장실질심사 좀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심사 말미에 20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했을까요? 네, 마지막 의견 진술이 보장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분에 걸쳐서 상당히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양측이 펼쳤던 법적인 사항에 대한 공방 그리고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물론 이번에 특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가지 혐의를 들었습니다만 예. 사실 그 배경 그리고 또 그 배후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다 배후에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5개 범죄 혐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모두 총괄하고 포괄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당시의 정당성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특검 측에서는 178장, 180장 가까운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서 특검팀에서 10명이 검사 10명이 돌아가면서 그 주제에 맞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거죠. 근데 그 특검팀이 그 청구한 영장 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했을 텐데, 이렇게 180장 정도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검사 1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나요? 반드시 필요했느냐라고 예. 한다면 평가는 뭐 나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라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특별검사가 상당히 수사 기간을 많이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또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하에 현재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또한 해야 되는 이야기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애초에 이번에 5가지 혐의를 잘 뜯어보면은 범죄 사실의 소명 단계부터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볼 때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이제 내란인지 여부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평가는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적어도 법적으로. 하지만 그러한 평가와 별개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행위가 우리 법상 범죄냐 그리고 또 구속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번에 특별검사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중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거 관련해서도 예. 예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에 이제 수사에 참여했던 윤석열 당시 검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폭넓게 이 직권남용을 적용했습니다. 예. 기소까지 했죠. 구속도 됐습니다. 음. 하지만 법원 판단을 거쳐서 상당 부분 무죄 결론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볼 때는 정당하지 못하다,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이게 범죄냐 여부는 또 법적으로 따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검사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써야 되는 의견서의 분량도 많아지고 또한 많은 검사들이 참여해서 각각 부분을 나눠서 법원에 이렇게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특검 측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가 의견서 300여 쪽에 달하는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짐작입니다만 예. 이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이제 내는 게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상당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해서 추가적인 수사로 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한 증거 자료만 첨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그 후에 새로이 정리가 됐고 또한 새로이 수집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늘 제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는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늦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거는 피의자 측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특별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그 내용을 알아야 이제 변호인들이 방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구서에 그런 내용들이 별지로 범죄 사실의 어떤 요지라든지 구속의 필요성들이 붙어 있을 텐데 이거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다 변호인 측에서 다 머릿속에 넣고 여기에 대한 방어 논리까지 구성을 해서 역시 각종 자료나 의견서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당일에 제출을 하면은 이 피의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회심의 카드가 담겨 있거나 또는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사전에 영장 청구 서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첨부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의도적인 제출이냐, 전격적인 제출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장 최근에 수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이냐, 또는 기존 내용과 다를 바 없지만 보다 더 정리를 하고 강하게 호소하는 차원에서 낸 그런 서면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론이 나오고 내일 또 관련 취재들이 나오면 조금 더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 그 오늘 영장 청구한 특검의 그 주요 혐의가 네. 국무위원들 회의를 못 오게 해서 못 오게 했다, 계엄 선포문 늦게 네네. 만들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했다, 외신 대상으로 허위 사실 유포 지시했다, 등등이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그 사유가 되더라도 영장이 발부가 되는 네. 겁니까? 아니면 다섯 개가 다 발부 사유가 되어야 됩니까? 5개 다 인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론적으로는 5개 혐의인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좀 더 중해 보이고, 그리고 또 만약 그 부분이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은 예. 사실 나머지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어요. 방금 그 말씀은 그건가요? 네.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부분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또 중하고,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죄를 소명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곤란해 보이지 않냐. 그런데 오히려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그 부분,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범죄 사실의 소명을 인정한다면 예. 그 다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아. 5가지 혐의가 다 인정될 필요는 없다. 네. 네. 하나만 인정되어도 구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다만 실무적으로는 약간 좀 자신이 없거나, 또는 예. 인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거나, 또는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네. 영장 청구할 때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좀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지금 사실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검 측에서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예. 모든 혐의가 다 100% 인정될 거라고 자신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보여주는 그런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예. 사실 나머지 또 남아 있는 게 있다. 이런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또는 무리수였는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이 되겠죠. 네네. 네. 지금 특검 측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라든지 이 사건 관계인들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잖아요. 좀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이거를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증거인멸의 염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범죄 사실의 소명,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예. 이제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셋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증거인멸의 염려겠죠. 예. 그래서 특검도 아마도 오늘 상당한 시간을 그 부분에 할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미 퇴임을 했다. 이미 퇴임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한 증거물이 압수가 된 상태고 분석까지 거쳤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까지 폈는데요. 예. 국회 청문회 과정이나 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온 이런 여러 단독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예. 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불법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과 관련해서 그 혐의와 관련해서 예. 박종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우선 그 김성훈 전 차장은 수사기관에 나와서 박종준 전 차장이 당시 처장이 시키는 대로 했다. 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책임 회피를 했고 그러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다. 예. 라고 하면서 또 책임을 회피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 예.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각자의 진술이 다 배치되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이미 퇴임해서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관련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또한 모든 증거물은 이미 다 압수가 됐고 또 다른 사람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부분들을 강조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제 뭐 어쨌든 오늘 새벽에 얼마 안 있으면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구속 여부가 앞으로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예. 우선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네. 극약의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거나 또는 도주의 염려가 없어서 기각이 되었다면 그나마 특검 측이 입는 타격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차례 자유로운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르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네. 입장이 생길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범죄 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는다. 즉 범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없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동안 특검이 상당히 신속하게 빠르게 수사를 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분들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니냐. 예. 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법리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장 청구다라는 주장까지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간다면 특검에서는 굉장히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향후 수사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견서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외환죄에 관련된 사항들 예. 이 부분도 수사에 힘을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이 어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기 전에 비해서 좀 눈치를 덜 보게 되는 또 예.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이 3개입니다. 네. 즉 내란 특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번 건으로 구속이 된다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전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부담을 덜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로 구속이 되면 이제 방어권 행사라든지 또는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제 배우자라든지 관련자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준비 작업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영장 발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 특검이 수사 성과를 어떻게 냈고 어느 정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구속 갈림길에 선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어제 9시쯤 밤 9시쯤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심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그 결과 이후 상황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